안녕하세요, 컴스테 PC빌더 모리입니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윈도우 11이 요즘 많이 핫하죠. 공개된 정보들에 의하면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인터페이스 그리고 성능 향상 등 다양한 정보들이 공개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정보들이 공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시일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7월 초 기준으로 나온 정보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윈도우 참가자로 등록한 경우 지금 바로 윈도우 11 미리 보기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소에서는 하드웨어가 모든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개발 또는 베타 채널의 모든 유저가 윈도우 11 인사이더 빌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윈도우 참가자에 등록하거나 채널을 변경하려면 설정에서 업데이트 및 보안을 눌러주시고 윈도우 참가자 프로그램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11 시작 메뉴는 기본적으로 화면 중앙에 표시되면서 뭔가 더 세련되어 보이지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시작 메뉴가 왼쪽에 표시되도록 설정이 따로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은 사용자 입맛에 맞게 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기존 윈도우에 익숙해진 각진 테두리들이 이제는 둥글게 변화하면서 전체적인 느낌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윈도우 자체 이모티콘 기능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건데 그래도 변경된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이모티콘 기능을 좀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존 윈도우에서는 이모티콘 기능은 거의 숨겨져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안 보이는데요. 이모티콘 기능을 켜도 검은색 배경에 매우 작은 아이콘으로 되어 있어 보기도 불편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제는 큰 사이즈의 아이콘으로 변경되었으며 대화 상자에 GIF를 넣을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이모티콘 기능을 사용하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윈도우 11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10월에서 12월 사이쯤 출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해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10월 20일에 출시될 것 같다고 확정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윈도우 7, 8, 8.1 정품 사용자가 윈도우 10으로 무료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이번에도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1로 무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윈도우 11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10 정품을 소지하고 있어야 되고 최소 요구 사양을 충족해야지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세대 윈도우 버전이 나올 때마다 이를 충족해야 되는 시스템 요구 사양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기존 윈도우 10과 윈도우 11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사양을 비교해보면 윈도우 10에서는 32비트, 64비트 CPU를 모두 지원하는 반면 윈도우 11은 64비트 CPU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램은 윈도우 10에서는 1GB 램이 필요했다면 윈도우 11에서는 4GB 램을 필요로 하고 저장 공간은 기존 20GB 정도만 필요했다면 윈도우 11부터는 64GB가 필요하고 윈도우 11부터 새롭게 등장할 TPM 기능을 꼭 활성화시켜줘야 되고 그래픽카드는 기존 WDDM 1.0을 지원하는 다이렉트 X9가 필요했지만 윈도우 11부터는 WDDM 2.0을 지원하는 다이렉트 X 12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디스플레이는 기존 800/600 이상 디스플레이 정도면 되었으나 11부터는 1280/720인 LCD 화질 이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연결 관련인데 윈도우 10에서는 처음 OS를 설치할 때 별도의 로그인 및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바탕화면까지 진입이 가능했으나 윈도우 11부터는 처음 사용할 때 시스템을 설정하려면 무조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꼭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인텔 7세대와 AMD 라이젠 1000 시리즈는 아직까지도 많은 유저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CPU지만 윈도우 11과 호환이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며 마소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호환 CPU 목록에도 없는 것으로 보아 안 될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마소에서 이 호환 목록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고 또한 인텔 7세대와 AMD 라이젠 1000 시리즈가 윈도우 11에서 잘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다이나믹 리플레스 레이트라는 기능은 윈도우 11이 적용된 노트북에서 유용한 기능 중 하나로 가면 갈수록 120Hz 이상의 노트북들이 출시되면서 화면 전환 및 애니메이션 등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 보이게 됐지만 그만큼 더 많은 배터리를 소모하게 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나온 기능 중 하나인데요. 높은 주사율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는 자동으로 높은 주사율로 세팅이 되고 아닌 경우 낮은 주사율로 이식하여 배터리 수명을 절약해주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데스크톱 PC를 사용하시는 유저에게
사용자에게는 크게 메리트 있는 기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윈도우 11에서 최소화 최대화 버튼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화면 크기에 따라 다양한 스냅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의 앱이 열려있고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 3개를 모두 균등하게 분할하거나 1개의 화면의 절반을 차지하고 다른 2개는 각각 4분의 1을 차지하는 옵션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양옆으로 길쭉한 모니터 및 큰 인치 모니터와 높은 해상도의 모니터를 사용하는 유저에게 괜찮은 기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블릿 또는 랩톱이 있는 경우 윈도우 11은 외부 모니터에서 분리할 때 그 모니터에 있던 창을 자동으로 최소화한 다음 다시 연결할 때 모니터로 복원을 해줍니다. 회의를 위해 노트북을 회의실로 가져왔다가 회의가 끝난 후 책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유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상 데스크탑 환경이 개선되어 이제 각 데스크탑마다 고유한 배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데스크탑을 사무용으로 꾸미고 2번 데스크탑을 게이밍 배경으로 꾸미는 등 사용자 입맛에 맞게 꾸미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해외 IT 웹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11의 최종 릴리즈를 위해 악명 높은 블루스크린의 색상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블루스크린이 아니라 이제 블랙스크린이라고 말해야 되는 시대가 오게 된 것 같네요. 화면 왼쪽에 슬라이드 아웃 창에는 선별된 뉴스, 날씨 및 주식 정보 등이 포함된 윈도우 위젯이 표시되는데요. 이 기능은 현재 윈도우 10 최신 버전에서 볼 수 있는 기능 중 하나로 윈도우 11에 적용시키기 위해 윈도우 10에서 베타 테스트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윈도우 11은 태블릿과 컨버터블에서 더 나은 최적화된 터치 환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마소에서 윈도우 11이 설치된 서페이스 프로 X를 사용하여 새로운 터치 스크린 기능을 보여주었는데요. 태블릿 모드로 변경하자 터치하기 쉽도록 인터페이스가 약간 커진다든지 그리고 노트북 트랙패드와 동일한 제스처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펜 기능에 관한 것도 있는데요. 더 매력적이고 몰입감 있게 만들기 위해 햅틱 피드백을 추가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모니터가 HDR을 지원하지만 게임이 지원하지 않는 경우여도 윈도우 11에서 지원하는 오토 HDR 기능만 있으면 자동으로 색상과 조명을 변환시켜줍니다. 윈도우 11 발표 행사에서 스카이림이라는 게임을 사용하여 해당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오토 HDR이 적용된 스카이림은 훨씬 더 화려하고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능은 엑스박스 X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제 PC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용으로 바인딩된 또 다른 엑스박스 기능인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사용하면 많은 CPU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게임에서 NVMe SSD의 콘텐츠를 GPU의 메모리로 직접 로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더 빠른 맵로딩 시간과 더 적은 대기 시간을 갖추게 되는데요. 게이머뿐만 아니라 게임 개발자에게도 좀 더 효율적인 개발 빌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제가 게임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과연 개발자에게도 매우 효율적인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스토리지 기능은 윈도우 11 독점 기능이며 NVMe 3.0 이상을 지원하는 SSD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통해 게임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윈도우 11에 내장되어 있으므로 멤버십을 구매하면 수백 개의 타이틀에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하드웨어 사양이 낮은 환경에서도 다양한 게임을 즐겨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 내에서 직접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존과 손잡고 아마존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해서는 앱을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텔이나 AMD가 사용하는 X86 아키텍처 프로세서 때문에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할 수 없는 게 맞지만 인텔의 브릿지 기술 덕분에 윈도우 OS에서 안드로이드 앱 사용이 가능토록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애플의 인텔 칩에서 ARM 칩 앱 번역 기능인 로제타2의 역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 프로세서는 안드로이드 앱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번역해 윈도우 11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성능은 안드로이드 폰에서 직접 실행하는 것보다 빠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앱이 정상 속도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텔 브릿지는 안드로이드 앱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의 앱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로 iOS 앱까지 가능은 하지만 정책상 실행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텔 브릿지라고 해서 AMD에서는 안 되고 그런 것 없이 자유롭게 가능은 하지만 AMD 자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저는 데스크탑 입장이고 게임하는 유저 입장에서 다이렉트 스토리지하고 오토 HDR 이 두 가지 기능이 매우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워진 인터페이스는 약간 제 취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약간 각진 것보다는 둥글스러운 느낌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번에 대대적으로 변하는 디자인은 약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 뭐 노트북에서도 유용한 기능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도 많긴 하지만 성능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 매우 낮은 스펙의 PC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윈도우 10이 2025년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까 2025년까지는 뭐 쭉 사용했다가 뭐 그때 컴퓨터를 아예 싹 갈아엎으시고 새롭게 맞추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이렉트 스토리지 같은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해당 시스템 요구 사양에 맞게 컴퓨터를 세팅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TPM 기능이 나오면서 조금 까다로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도 이 TPM 기능에 대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TPM 기능으로 인해 뭐 까다롭고 복잡한 뭐 바이러스나 해킹으로부터 막아질 수 있어서 이거를 도입을 무조건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뭐 또 다른 윈도우 11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은 그때 또 영상을 찍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컨셉 PC 빌더 몰이었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